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AP 칼큘러스 AB를 수업하게 될 임혜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떻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야 할지, 또 선생님의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AP 칼큘러스를 한번 살펴보면서 계획을 한번 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강의는 어떤 학생들이 봐야 하나 한번 볼게요. AP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마지막에 파이널을 다 풀어보시고 패스트 페이퍼를 풀어본 후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한번 풀어보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계획하는 학생들 중에 기본 개념이 다져진 학생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참고서를 써서 공부를 하든 어떤 참고서를 써서 공부를 하든 쭉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인지 AP, AB가 좀 파악이 됐어요. 그치만 실전 시험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된지를 잘 모르고 말로는 몇 %가 나온다라는 게 있지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또 마찬가지 정말 기본으로 텍스북만 본 학생들이 정말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이제 토픽 바이 토픽으로 보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싶다. 전체 맥락을 보고 싶다는 학생들에게도 역시나 추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챕터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챕터를 보면서 내가 이때 어떻게 공부를 했었지, 어떤 내용을 수업했었지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이 챕터들을 볼게요. 처음에 Limits and Continuity가 있었어요. 우리 무한대로 보내는 것과 그리고 연속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연속이 안 되어 있는지를 공부하는 단원이 첫 번째 단원이었습니다. 여기서 10%부터 12%까지 출제가 되고요. 자, 이제 미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당연히 칼큘러스가 미분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총 4단원만 이미 미분해서 다 갖고 있어요. 디퍼런시에이션이 총 4가지로 나뉠 건데요. 먼저 definition and fundamental properties, 즉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정의로만도 10에서 12%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composite, implicit, inverse function 약간 변형된 거죠. 그 변형된 것 또한 9에서 13%가 나올 거고요. contextual application of differentiation하고 analytic application of differentiation 여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얘는 약간 매개 변수를 활용을 한 differentiation이 될 거고요. 그리고 analytic application of differentiation은 특히 rate 같은 문제들 혹은 velocity 같은 문제들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 differentiation 문제들이 여기서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integration and accumulation of change.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묶을 수가 있죠. change에 관련된 문제고요. 아까 여기서는 rate에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이 공존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free response question처럼 A, B, C, D로 나열이 되어 있을 때는 뭐 A에서 differentiation에 대한 게 나온다면 B에서는 그거에 change를 이용을 해서 integration을 하는 방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differential equations 다시 적분해서 나타내는 거 application of integration이 나온다라는 건데 선생님은 이거를 보고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미분을 그냥 단순 미분 계산과 적분 계산을 하는 것보다도 보시면 여기서도 definition 나오죠? 여기서도 integration의 accumulation은 사실 이거에 대한 정의기도 하잖아요. 정리기도 하고요. 왜 인터그레이션이 나왔는지를 합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단순 계산만 하고 문제풀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컨셉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나와 있는 데피니션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이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 10%에서부터 12%, 뭐 6%에서부터 12%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강조한 것처럼 free response에서는 여러분들이 A번을 풀어야 B번이 풀릴 거고요. B번이 풀려야 C번이 풀려요. 그런 곳에서 항상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이 단원하고 이 단원 스킵하고 나머지 봐야지 절대 안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퍼 포맷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페이퍼는 섹션 1과 섹션 2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сек션 1은 MCQ 퀘스천이고요. 섹션 2는 Free Response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실제 가시면 이 두 개 같이 보시고 15분 쉬신 다음에 이만큼 브레이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렇게 쭉 Free Response를 풀도록 되실 텐데요. 자, 중요한 게
그 calculator가 허용되는 부분과 안 허용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가끔씩 이런 학생들이 있죠. 나는 어차피 계산 잘해. 굳이 계산기 안 써도 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계산기를 안 쓰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 주어질 거고요. 또 계산기로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 또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기가 허용이 된 부분들이 계산기가 허용됐으니까 더 쉽겠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계산기 활용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TI-84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TI-Nspire처럼 이제 다들 계산기가 다를 텐데요. 이 계산기 활용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익히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우선 여기선 이제 30문제, 15문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스코어들이 정확히 나뉘어져 있어요. 섹션 1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지만 점수는 똑같고요. 여기서도 33.3, 16.7에서 총 50%고요. 그리고 섹션 2도 정확하게 5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지 않은 거는 절대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잴 때 섹션 2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많아요. 근데 섹션 1은 사실 30문제에 60분이라는 건 한 문제당 2분인 거거든요. 또 쉬운 건 더 빨리 풀 수 있겠지만 어려운 거 사실 2분 내에 풀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마지막에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는 몇 개의 페이퍼 정도는 반드시 시간을 재서 풀어보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섹션 1, 파트 A, 파트 B 쉬시고 섹션 B에 넘어가서 파트 A, 파트 B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선생님이 가끔 보면 학생들이 미분 방법은 알고 이제 넘어갔어. 이렇게 하고 적분 방법도 이제 알아. 라고 하고 끝낸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몇 가지 공식은 써놓고 진짜 달달 외워야 돼요.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derivative라는 거는 x의 n제곱이야 미분하기 쉽잖아요. 근데 sin x, cosine x, tangent x 그리고 얘네의 역수들 이거 미분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2의 fx 외워주셔야 되고요. ln fx 외워주셔야 돼요. 또 여기서 변형된 많은 것들 있죠. 프로덕트 룰이라든지 코어션트 룰이라든지 이렇게 컴포지트 룰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드시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데피니션이죠. 굉장히 중요한 데피니션이에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f'a가 된다라는 이 자체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이 데피니션을 알아야지만 풀리는 문제들도 또한 존재를 합니다. 체인룰, 우리 dy, dx라는 것이 dy, da에다가 곱하기 da, db에다가 곱하기 db, dx가 되어서 이렇게 사라지는 체인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민밸류 티어럼 진짜 별표 5개예요. 민밸류 티어럼은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민밸류 티어럼은 그 왜 존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그 문제에서 ABCD 중에서 이 중에서 민밸류 티어럼에 성립하는 것을 구하는 문제가 정확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픈 인터벌과 그리고 클로즈드 인터벌, 거꾸로 얘기했죠. 클로즈드 인터벌과 오픈 인터벌에서 컨티뉴어스하고 디퍼런시able 하다라는 거는 진짜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 생각하기엔 시험장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보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mean value theorem은 꼭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reasons of discontinuity, 우리 점프인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 때문에 존재하는 asymptot과 관련된 discontinuity도 있지요. 이 모든 discontinuity들은 여러분들이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Riemann sum이라는 것은요. 우리 이렇게 있었을 때 적분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쓰였어요. left도 있었고요. right도 있었고요. trapezoidal rule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중간 값이었죠. midpoint를 활용한 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쭉 정리를 한번 했는데 나 저거 개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네 하는 것들은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었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강의에 막 들어가기 앞서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한번 볼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틀린 단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외워야 하는 것들 혹시라도 안 외우고 계신다면 외우기 또한 여기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정확히 암기를 한 상태로 외워야 적용을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아까도 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외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면 틀린 단어 확인을 하고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서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강의에 나오는 문제와 개념을 정리를 한 후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서 관련 유형의 문제를 더 풀어보긴데요. 이거를 선생님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교과서가 하나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교과서를 최대한 선생님이 아무리 똑같은 문제를 다른 폰트로 푼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건 안 풀려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또 풀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폰트기만 해도 또 안 풀리기도 하고 같은 문제가 시험지에 나오면 또 안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자기 교과서에서는 되게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끝까지 가져갈 교과서야 라고 해놓고 글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제일 편한 걸로 돌아가서 그 개념을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문제를 풀고 다시 우리가 강의에 나왔던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잘 풀릴 거고요. 왜 이게 어떻게 숫자가 조금 바뀌는 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또한 파악이 되시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약간 오답 노트처럼 정리를 하셔서 AP 가는 그날까지 계속 정리되어 있는 그 책에 최대한 매달려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만점자가 없는 시험지기도 해요. AP 칼큘러스 BC도 그렇고 AB도 그렇고 둘 다 만점자가 굉장히 없었는데요. 우리는 최대한 이 강의를 통해서 5점을 노릴 수 있는 학생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좋은 성적이 꼭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